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힘 메가스터디 김종희입니다. 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사와 역사,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학습법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캐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일단 캐스트를 보신 여러분이 어머 웅쌤 어떻게 아픈 거 맞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제가 한의원을 갔다 오는 김에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안 뛰고 있는 거지 쪄도 되는데 시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네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누구 때렸어요? 이거 아니야. 안 때려. 사람 안 때립니다. 물론 담임할 때 한번 때려봤어요. 그 썰이 궁금하면 썰 풀어주세요. 라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인데 6평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게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누군가는 선생님 6평인데요 뭐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는 제가 선택 과목을 탐구 기준이야. 선택 과목을 바꾼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요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만 해보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도 살짝만 얘기해볼게. 자, 일단 국어, 영어, 수학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왜냐면 물론 제가 이제 탐구를 담당하는 과목의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 국수형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할 때 기준이야.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서부터 많이 봐왔을 때 봤던 경험에 의하면 한순간에 한두 달 열심히 하고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수형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이렇게 막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 생각을 하고 이번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고 나서 이게 이 방향이 맞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내가 학습법을 이렇게 바꿔볼까라고 하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해야 되거든. 물론 이건 나중에 6평 끝나면 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 점수 결과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과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얼만큼 활용하는가 이걸 이제 스스로 이제 복귀한 다음에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각 과목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9평 때까지에 대한 이제 방향을 이렇게 갈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번 캐스트는 한국사랑 역사 과목이라며 탐구 역사 과목이 한해서입니다. 뭐 다른 과목 잘 모르니까 탐구 과목은 진짜 미안한데 6평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는 만큼 또 오를 수 있어요. 역사 과목은.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 사실을 내가 얼마나 해석할 수 있고 얼마나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연두를 암기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탐구 과목은 6평이 중요합니다만 굳이 중요도를 따지면 국수형에 조금 더 이제 뭔가 의미를 좀 많이 두시기를. 그렇다고 탐구에 의미 두지 말라는 건 아니야. 다만 이거는 나중에 반짝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역사 과목이에요. 역사 과목.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필수 응시 과목 한국사입니다. 그죠?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할 건데요? 아이, 선생님 무슨 한국사를 공부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는 한국사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유의합니다. 진짜로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을 비교했을 때 사탐런이 되게 많았잖아요. 사탐런. 그래서 사탐 과목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 한 10만 명 가까이 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다른 과목 4만 명 늘고 다른 과목 4만 명 늘고 어디 10,000명 늘고 10,000명 늘고 막 이랬다. 유일한 마이너스 과목 동아시아사고요. 사탐론의 혜택 한 번도 못 봤죠. 다음 두 번째 정체되어 있는 거의 유의한 과목. 동사랑 세계사가 가장 이제 선택자가 늘지 않은 과목인데 이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이 지금 이 캐스트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제목에다가 한국사랑 역사 학습법이라 써놨으니까 힘냅시다. 팀 동사 팀 세사 힘냅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먼저 한국사입니다. 자, 한국사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기숙의 현강을 나가든 아니면 대치러스의 현강을 나가든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쌤 한국사 언제 공부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난 뭐라고 하게? 너 하고 싶을 때 해. 근데 한 번은 해야 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물론 이 캐스트를 보고 나서 선생님 전 지금 할래요. 지금 하세요. 선생님 전 9월 달에 할래요. 9월 달에 하세요. 한 번만 제대로 합니다.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걸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강좌 홍보예요. 그래서 제가 9시간짜리 압축 특강을 만들어 놨어요. 뭐 알고 있는 친구 알겠지만 현장 버전 하나 있고요. 스튜디오 버전 하나 있습니다. 조금 차분하게 판서하는 내용을 보고 싶다. 스튜디오 버전.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게 궁금하다. 그럼 이제 현장 버전 보시면 되는데 강의 특징을 제가 공지사항에 써놨습니다. 써놔서 9강으로 끝내고요. 압축 특강답게 빠른 속도. 제가 말이 조금 빠른 편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 듣는 말 속도로 하면
요 정도 말투로 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 말 속도로 수업을 하면 일단 우리 아이들이 다 졸릴 거예요. 그래서 말 속도도 되게 빠르고요. 제가 좀 텐션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막 책상에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9강. 근데 선생님 저 9강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한다면 요 9강 중에 전 근대사가 아니라 수능에서 6문제가 나오고요. 즉 흥선대원군 이전까지가 6문제고요. 흥선대원군 이후부터가 14문제입니다. 어디가 더 많이 나와? 근현대사가 더 많이 나오지. 근데 어디가 더 어렵게? 여기가 더 어려워요. 근현대사가. 왜? 시간 단위가 촘촘하거든. 사건이 되게 많거든. 인물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전 근대사, 조선 후기 때까지에 대한 내용은 빠르게 여러분이 복습하듯이 보면은 금방 합니다. 근데 근현대사가 어려우니까 추천하기로는 근현대사를 조금 더 들으시는 게 더 좋아요. 왜? 어차피 한번 해야 되면 앞에 있는 6문제만 맞추고 나머지 찍어서 내가 반타작 해야지 일을 하지 말고 뒤에 거를 공부를 하고 나서 앞에 거를 좀 찍어서 반타작 이상해야지라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팁을 알려드리고 다음 선생님 저 너무 긴데요. 9강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메가스터디 캐스트에 가셔가지고 15분이라고 검색하잖아. 그럼 제가 나와요. 15분만 빌려줘.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딜레마입니다. 이걸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내리자니 우리 아이들이 맨날 시험 보기 전에 이걸 보고요. 그렇다고 이걸 내리지 말자니 우리 아이들이 강의를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딜레마긴 해. 솔직히 딜레마인데 충분히 논의는 해볼게요. 근데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있는데 일단 그대로 두고 있어요. 교육과정 바뀌기 전 겁니다. 옛날에 찍었잖아. 2021년에 찍었어. 어머나 세상에. 저의 4년 전에 젊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이랑 비교해봐. 되게 젊었어. 근데 교육과정 바뀌기 전이지만 수능 항소에서 다루는 내용은 거의 다 겹칩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봐도 충분히 도움됩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캐스트 이런 거 올려놨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제대로 보면 돼요. 가면은 제가 어리죠. 꺄 하는 것도 있어. 봐봐. 시간 띄워놨잖아. 3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그래서 이거 뭐야? 오빠 해야지. 뭐야 이거 뭐야? 댄서. 나랑 수업 안 했네. 아무튼 29초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나중에 끝하고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서 끝하고 맞아 소리 지른 겁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이거 썰도 한번 풀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렇다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그 한국사를 공부하다가 또는 역사를 공부하다가 좀 지루해요. 또는 국수형 공부하다 지루해. 어떡하지? 나 너무 지루한데. 대웅전 가서 보시면 됩니다. 해서 만주의 주인 고구려부터 후삼국 그리고 개항기까지 이미 완강이 되어 있죠. 제가 직접 그린 그림과 물론 이제 중간중간 AI님께서 그린 그림을 이제 최근에 이제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림들 다 직접 그렸죠. 열심히 그렸습니다. 애기씨, 잘 계시지요? 자, 보시고. 지금 현재 임진왜란 진행 중이야. 근데 미안한데, 강좌 홍보가 아니고 얘들아,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좋은데, 부탁인데, 6편 끝나고 보세요. 지금 이 캐스트 보자마자, 이번 주말에 봐야지. 안 돼. 6평 일주일도 안 남았어, 이제. 안 돼. 그러지 마세요. 6평 준비 잘 하시고, 6월달 평가 모의고사 잘 준비하시고 그런 뒤에 공부하다가 힘들 때,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그럴 때 보는 거야. 그럴 때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죠. 오늘 이제 활용했던 오늘 찍었거든요. 오늘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그려서 지금 하고 있다. 우리의 거부 하시고 다음 역사 과목 간단히 봅시다. 선택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역사 과목을 단기간 안에 6평을 준비하면서 이제 벼락치기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연표특강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잘 봐. 연표특강 강의를 들어가시면은 아마도 요 캐스트가 업로드가 됐을 때가 되면 요 강의마다 그 강의 있죠. 1강, 2강, 3강, 4강 거기마다 첨부 파일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작년 교재에다가 제가 빈칸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올해 교재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PDF 파일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태블릿을 거의 다 쓰니까 태블릿에 놓고 빈칸 채우면서 연도라든가 주요 단어 쓰면서 암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 교재는 한번 쓰면은 기화펜이 아닌 이상 지워지지 않잖아요. 한번 쓰면 이제 끝이잖아. 그럼 자꾸 보면 보이잖아, 눈에. 그러니까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빈칸 다 뚫어놨거든? 어떻게? 이렇게. 제가 다 직접 하나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PPT 띄워놓고 진짜 이런 거 다 혼자 다 합니다. 박수 안 줄래? 그래서 빈칸 다 띄워놨으니까 요 빈칸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야. 자, 메이주시 몇 년이 이게, 페리즈드 공개 몇 년이 이게, 이거 몇 년이 이게, 동아시아사 너무 어려워요? 알았어요. 세계사입니다. 자, 이거 몇 년이 이게, 몇 년이 이게 한번 써보세요. 주요 단어나 이런 거 다 써보세요.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 PDF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채워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원래 이게 그냥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그 멘탈 케어적인 내용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6편 끝나고 합시다. 6편 끝나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오늘도 제가 게시글에서 봤는데 그리고 누가 DM을 또 보냈는데 제가 DM을 바로바로 확인을 못해요. 가끔 이렇게 들어가면 보이는데 DM 보니까 왜 어디 기숙에 안 와주세요? 우리 기숙에 뭐 누구 오셨는데 왜 안 오세요? 잘 모르죠? 저 기숙에 제가 전화해서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저도 갈래요. 한 적 있어요. 어제도 전화했어요, 얘들아. 전 안 된대요. 저는 왜 안 되지? 나는 거절당했습니다. 아무튼 나는 거절당했어. 나는 가고 싶어. 불러줘야 가죠. 불러줘야 가죠. 아니 이걸 보는 친구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불러주세요. 진짜로. 학교도 불러주세요. 왜 안 불러줍니까? 난 전화 몇 번이나 했다니까. 학원에도 전화했고 기숙학원 전화했고 물론 다른 계열사 학원 아니야. 우리 메가스터디. 학교 같은 경우도 교과가 아니면 제가 가서 충분히 특강을 할 수 있는데 안 불러줍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은 저랑 친한 형이 근무하는 그 성남에 있는 학교 말고 저기 멀리 지방에 멀리 있는 그 형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거기도 이제 학교 사정이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불러줘야 갑니다. 저는 제가 직접 먼저 전화도 했어요. 진짜로 어제 촬영 기준 어제 실장님이랑 같이 있을 때 거절당하는 모습 듣고 둘 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유평이 끝나고 나면 얘들아 멘탈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유평 보기 전엔 긴장해가지고 공부도 좀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하는데 유평이 끝나잖아? 시험 잘 보셨어요? 잘 보면 잘 봐서. 못 보셨어요? 못 보면 못 봐서 멘탈이 흔들릴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흔들림이 있거든. 잘 보면 잘 본 대로 왜 흔들리는 줄 알아? 이게 내 실력이 맞나? 플러스 9평이 6평의 기준점보다 높아야 되니까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못 보면 못 봐서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멘탈이 되게 중요한데 그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긍정의 힘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믿어보세요. 그 긍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얘기 못해서 그런 건데 진짜 존재합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열심히 긍정나무를 잘 키워내고 있거든요. 아직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더욱더 커졌습니다. 긍정 열매가 필요하세요? 한번 믿어보시면서 찾아오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6평 제가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